8장이 대상자별 사회복지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동, 노인, 장애인 뭐 이런 대상자별 복지 내용이 쭉 나오겠죠. 여기 한 앞에 부분만 좀 더 해보죠. 앞에 부분까지.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걸로 콕콕 집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글이 아이콘이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내릴 수 있는 거리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약칭이에요. 자, 정신건강복지법은 2016년에 전면 개정됩니다. 그래서 제정을 2016년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기본 이념입니다. 기본 이념 시험 문제 낼 거리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답이 될 수 있는 곳을 딱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5번이에요. 5번 별표. 이렇게 많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을 내겠죠, 당연히. 5번 별표. 자,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최적 동그라미. 자, 그 자리에다가 최소한 X. 자, 그 다음 3번.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미성년자 왼쪽에 써주세요. 미성년자 왼쪽에다가 모든 X. 자, 그리고 교육에 동그라미 치세요.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신질환자가 치료, 보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자의 경우 그렇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그래서 끊어주시고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이거를 자의 입원이라 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입소가 권장되어야 합니다. 권장의 동그라미. 자,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X라고 써주세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이 권장되는 거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권장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시험 문제에서 X로 나올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거 하나, 둘, 셋, 이 정도. 6번부터 좀 빨리 볼게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고, 주거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 서비스의 이용 여부, 복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결정권을 존중받습니다.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넘어가시고 정의 별표. 자, 정의에서 1번 정신질환자 보이시나요? 네, 정신질환자 오른쪽에 쓰세요. 망상 환각 찾아라. 예전에 구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망상 환각 찾아라. 망상 환각 나오면 맞고 그렇게 안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상 환각의 현관펜 밑줄.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 기본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많이 오가시면서 보실 건데요. 시공구에 두고 있잖아요. 자,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과 연계체계 구축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하는 다음의 기관 단체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대표적인 게 보건소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별표, 정신건강증진시설입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의료기관 동그라미 1, 정신요양시설 동그라미 2, 정신재활시설 동그라미 3. 요 세 가지를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 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정신의료기관은 어디냐? 거기 밑에 보시면 첫째 줄 기억의 끝에 보시면요.
병원, 정신병원 보이시나요? 정신병원하고 우리가 의원들을 정신의료기관이라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밑줄이요. 이것도 정신의료기관에 들어가요.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말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 요양의 동그라미. 그럼 이거 요양시설이죠, 당연히. 정신요양시설은 오른쪽에 쓰세요. 허가 받습니다. 허가를 받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정신재활시설 오른쪽에 쓰세요. 신고합니다. 아, 정신요양시설은 허가받는데 정신재활시설은 신고하구나. 이거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써놓으시는 겁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 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되셨죠?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 참고하시고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이 나옵니다. 국가계획의 수립 1번 별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현관펜 밑줄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7번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 5년마다 밑줄.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겠죠. 5년마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셔도 됩니다. 8번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이한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1번 별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10월 10날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으세요. 현관펜 밑줄 치면서 시작.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를 정신건강 주간이라고 합니다. 밑으로 쭉 빼세요. 자, 정신건강의 날로부터 일주일, 정신건강의 날로부터 일주일을 정신건강 주간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나오면 틀려요. 정신건강의 날이 있는 10월 10일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이라 하지 정신건강의 날인 10월 10일부터 일주일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는데요. 자, 정신건강 여기는 어디를 보시냐면 3번입니다. 3번을 봐주세요. 3번을 보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설치하고 시도지사도 설치하고 시군구청장도 설치하는데 우리는 시군구청장 그쪽 3번을 보자고요. 시군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소관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제공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동그라미 보건소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건소에 있거나 보건소 옆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됩니다. 박스를 보시면 국가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이 있고요.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어떤 큰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독자, 마약 중독이 요새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독자를 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씩만 볼게요,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들어갑니다. 1번만 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끊어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10번 별표 2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제17조 오른쪽에 써주세요. 4사람입니다. 4인입니다. 간호사, 임상심리사, 앞에 정신건강을 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게 이거죠. 작업치료사. 자, 여기 이제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자,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상급 없습니다.
상급 X, 1급과 2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상담, 안내, 조사를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상담 안내와 조사를 하는 역할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엑기스입니다. 이 자체가 엑기스다. 자, 그러면 이 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틀린 거겠죠. 이거는 법조문에 바로 쓰겠습니다. 1번 패스, 2번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및 2급 자격 전문 분야에 따라 동그라미 1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동그라미 2 정신건강 간호사, 동그라미 3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동그라미 4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의사 X, 요양보호사 X 쓰면 돼요. 정신건강 의사, 정신건강 요양보호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는 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박스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8번 아래 박스 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업무 범위가 나옵니다. 거기 공통 업무 놔두시고요. 개별 업무를 봐주세요. 개별 업무를 보시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나오고 정신건강 간호사가 나오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나오고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나오죠. 3번에 제가 별표 쳐놨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돼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이거 있죠. 조사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이거 있죠. 상담 안내 그 자리 현관펜 밑줄 그 두 가지를 야무지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 안내 이런 것들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개별 업무 범위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에 3번 봐주세요. 3번을 보시면 성범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성폭력 범죄 보이세요? 성폭력 범죄의 동그라미 1. 두 번째 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2. 이것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도 결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들어있잖아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은 성폭력 범죄나 청소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러한 것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 설치 운영이 있는데 12번 별표 정신요양시설은 신고한다 허가한다? 허가를 받습니다. 자, 2번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은 기타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른쪽에 신고 X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을 봐주세요.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에 관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는 허가 X라고 쓰면 되겠죠. 그 자리는 허가 X라고 쓰면 됩니다.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5번 국가 또는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암기법 현관펜 밑줄 시작 중종재생품입니다. 중독자 재활 그 다음에 종합시설 그 다음에 재발훈련 그 다음에 생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5가지가 정신재활시설이거든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활시설 현관펜 밑줄, 재발훈련시설 현관펜 밑줄. 생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발훈련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교육, 취업, 여가문화, 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바로 아래 대통령령 16조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금 현재도 이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 정신질환자 등이라고 하는데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 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중독자 재활 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2개 이상이 된다, 2개 이상의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면 종합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생활시설의 현관펜 밑줄, 재활훈련시설의 밑줄, 중독자 재활시설의 밑줄, 생산품 판매시설 밑줄, 종합시설 밑줄, 중종재생품, 요 녀석만 정확히 알아놓으면 되고, 왼쪽에다가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X,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X. 예전에 그 정신보건법 때 이것을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을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재활시설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주거시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거시설 없잖아요. 주거시설 X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주거시설은 옛날 조문에 있는 것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재활훈련시설에 소분류가 있죠. 중분류를 할까요? 재활훈련시설에 1, 2, 3, 4, 5가 있는데 타이틀만 볼까요? 주간재활시설이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있고요. 직업재활시설이 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이 있어요. 이 5가지가 바로 재활훈련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인데요. 시설평가는 3년마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3년마다입니다. 1번만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평가 몇 년마다? 3년마다 하잖아요. 이것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를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복지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복지서비스 제공은 복지서비스의 개발이나 그 다음에 고용 및 정신질환자나 가족에 대한 거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넣고 타이틀만 보면 돼요.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하겠죠. 평생교육 지원하겠죠.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하겠죠.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하겠죠. 가족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과 교육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호 및 치료입니다. 여기에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써주세요. 자, 오른쪽에다가 시도지사에 의한 2번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이게 없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한 2번 없어요. 전문가에 의한 2번 없어요. 자, 2번의 종류가 모두 5가지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2번을 자의본이라고 했죠. 자의본이 있고 보호무자가 동의한 동의본이 있고 보호무자가 신청한 보호무자에 의한 2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2번이 있고 마지막에 응급입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2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까지 문제 패턴은 다 짤막한 문제였어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 입원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요 2 녀석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보호 의무자의 의무는 참고하시고요. 25번 현관펜 준비, 자의 입원 등, 26번 동의 입원 등, 27번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그 다음에 28번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그 다음에 마지막 29번에 응급 입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관펜 5개 밑줄 쳐주시면 돼요. 아, 이런 입원들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 1번씩만 보겠습니다. 1번씩만 보면 되거든요. 자, 자의입원의 1번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내는 거예요.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자의입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입원 봐주세요. 동의입원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동의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요. 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입원 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을 하고요. 보호무자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게 동의 입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신청서를 보호무자가 쓸 수 있어요. 신청서를 보호무자가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27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됩니다.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무자 2명 이상 1명이 있다. 그러면 1명의 신청을 하는 거고요. 2명이 원칙입니다. 2명 이상의 신청한 경우 세 번째 줄로 내려왔어요. 신청한 경우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정신질환자를 이제 보호무자가 데리고 왔는데 보호무자가 신청서를 쓴 거예요. 신청서를 쓰고 이제 입원 신청서 썼겠죠.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거를 진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한 경우에만 이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